그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브리핑에 항상 등장하는 직업 무엇일까요? 뽀로로로로 재밌겠다. 자, 바로 수어통역사 직업 체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54명으로 이틀 연속 50명대를 어젯밤 중대본 신천지 교회 코로나19가 측으로 확산해 지구촌 약 전체에 21만 미치면서 2천 주요 광주의 국제 확산 전체 생활 신고명단을 지난달 27일 레디오를 시작으로 어제는 12명 자, 1시간 동안 수어통역사 직업을 알려주신 저희 수호성 선생님을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잘했나요, 저? 너무 잘했어요. 이 짧은 것도 어렵습니다. 네네네.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쉽게 할 수 있어요, 쉽게 할 수 있어요. 네. 네. 먼저 저희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저희 업동의 친구분들한테 직접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의 강동구 수어통역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추호성 수어통역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어통역사가 설명하는 수어통역사는 무엇인가? 네. 뭘까요? 일단 수어통역사는 그 청각 언어 장애인 중에서 그 수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네. 우리 한국인 같은 경우는 한국어가 모국어인 것처럼 또 뭐 독일 사람은 독일어가 모국어죠. 네, 그런 것처럼 이제 한국에 태어난 한국 농아인들은, 한국 청각 장애인들은 수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 수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을 농아인이라고 하고, 그 농아인들은 이제 듣지를 못하시기 때문에 이제 소통에서 많은 이제 큰 장애가 생겨요. 서로 이렇게 나는 말을 해도 난 못 들으니까 상대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중간에서 통역으로, 수어로 통역으로 전달하면서 내용들을 소통을 연계하는 그런 직업입니다. 네. 와, 멋있는 직업이에요. 그러면은 혹시 선생님은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이런 수어통역사로서. 일단 제가 통역센터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네. 네, 센터에서 이제 업무를 하고 있고, 네. 센터에서는 이제 그 지역에서 수화 통역을 진행을 하고, 각종 서류 업무들을 또 처리를 하고, 그와 별개로 또 방송 통역의 업무들도 있고, 여러 가지 주기가 있는데, 이제 수화 통역사라는 건 센터에서 이제 들어가서 근무를 하게 되는, 이제 그런 부분, 이제 그런 이제 업무를 처리하는 분들이 계시고, 프리랜서라 그래서 이제 각자 이제 개인적인 업무로 하면서 방송을 다니신다든지, 뭐 개인적으로 강의를 다니신다든지 하게 되는 게 있고요. 수화통역 센터 같은 경우는 전국에 각 시도별로 되어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25개 지역에 각 구별로 다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센터로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자기 있는 지역에 있는 곳에서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죠. 선생님 실제로 뉴스에 나오셨는지 좀 올라갔는데요, 지원이. 네네. 나오셨던 것 같은데요? 네. 그죠? KBS, SBS, MBC에서 YTN 그리고 JTBC 뉴스가 있는데, 일반적인 뉴스를 할 때는 이제 MBC에서 나왔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수어 방송이라서 그 채널이 별도로 또 준비되어 있어요. 셋톱박스가 준비가 되면 그쵸, 이제 그 채널이 들어가게 되고, 거기는 이제 화면을 딱 반을 나눠서 왼쪽에서 뉴스가 나오고 오른쪽에서 큰 화면으로 수어가 나오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뉴스를 진행했었어요. 와, 지금 기본 저희가 알고 있는 뉴스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이쪽에 네, 맞아요. 네네. 이쪽에 이렇게 이쪽인가요? 이쪽에 이쪽인가? 네네, 맞아요. 이렇게 수어 통역사분이 계셔가지고 시식 막 하시는데 그런 거죠? 네네네, 맞아요. 와, 신기합니다. 수어와 관련된 학과도 있나요? 네, 있어요. 있어요. 일단은 그 나사렛 대학교라고 있는데, 거기 수어통역 학과가 있고, 또 뭐 있어요. 한국 재활대학인가요? 이제 거기도 있고, 뭐
강남대학교도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고 그래서 요즘 좀 늘어나긴 하는데 일단 나사렛 대학교가 가장 네, 유명하고 거기서 지금 많은 분들이 배출되고 있고 네, 하고 거기서 있습니다. 나오시면 바로 이제 이렇게 관련된 일을. 네, 아니 뭐 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하고 그 과를 졸업하셨다고 해서 꼭 그 길을 가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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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도 하죠.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수어 통역사를 뽑으신 거예요? 학교에서 제가 교양 수업을 들었거든요. 그 교양 수업을 들었는데 대학교에서 교양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 그냥 그래 뭐 열심히 해만 점수를 잘 준다니까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추천을 받아서 갔는데 네. 첫 시간에 꽂혔어요. 아, 네. 교양 시간 때? 네, 거기서 팍 이렇게 꽂힌 바람에 이거다라는 느낌? 네, 네. 이 직업의 지금 만족도는? 엄청 높아요. 저는 저는 높아요. 네, 저는 이 직업이 좋고 이 직업을 통해 사람 만나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도 제가 알아갈 수 있고 사실 제가 이 직업을 하면서 네. 몰랐던 걸 너무 많이 알게 됐었어요. 뭐 이제 관공서에 관련된 업무라든지 네네. 의료계와 관련된 업무, 법조계와 관련된 업무들을 조금씩이라도 많이 접하게 되니까 많은 걸 알게 됐어요.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하십니다. 와, 멋있어요. 그럼 이거를 또 하시기 위해서 뭐 자격증 같은 거를 이렇게 준비하셨어요? 네, 저희 이제 한국 수어통역사 이제 공인 자격증이 있고요. 공인 수어통역사 자격증이 있고 이 자격증은 1년에 한 번 있어요. 그래서 필기 한 번, 네. 그걸 합격해야 실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필기를 낙방하실 경우엔 네. 1년을 기다렸다가 다시 한 번 더 도전을 해야 되는.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오래 걸리죠. 한 번. 근데 궁금한 게 실기는 그거 어떻게 봐요? 실기는 처음에 이제 음성이 나오면 그거를 제가 이제 수어로 표현한 게 있고 TV에 수어가 나오면 네. 그걸 이제 필기 통역으로 이렇게 해요. 필기로. 제가 이제 막 쓰는 거예요. 보고 막 쓰는 네, 거예요? 질문지가 있으면 질문지가 나오고 그거에 대한 답을 수어를 보고 답이 수어로 나오면 네네. 그 수어에 대한 걸 통역으로 답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카메라를 앞에 두고 네. 저 혼자 들어가서 음성이 나오면 제가 수어 통역을 하고 수어를 보면 제가 음성으로 통역하는 거를 찍고 그걸 이제 총합 채점을 해가지고 당락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럼 보통 이제 몇 분이 한 1년에 많이 보시나요? 이 수어 통역사라는 네, 직업을. 굉장히 시험 응시 인원은 되게 많아요. 그래요? 네, 시험 응시 인원은 굉장히 많은데 또 합격률도 사실 이게 필기도 OMR이기 때문에 이게 참 범위가 넓다고 해야 되죠. 네. 뭐 장애인 관련된 것도 있고 네네. 하여튼 뭐 언어적인 것도 있고 국어도 공부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좀 분야가 다양해서 좀 낙방하시는 경우가 좀 많이 계세요. 그러면 수어에도 혹시 사투리가 있나요? 있어요. 사투리가 있어요? 네, 있어요. 우리가 한국어가 이제 한국 사투리가 있는데 네. 그걸 이제 말뭉치라고 이렇게 말뭉치? 하거든요. 말뭉치. 네, 이게 모든 언어들을 다 한데 섞어서 그거를 이제 예를 들면 그 애가라고 한다면 개가라고 하겠지만 경상도로 하면 가가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가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전부 다 한국어잖아요. 네. 네. 하기가 이제 말뭉치라고 포커스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는데 그걸 수어로 하면 이제 수어 뭉치라 그래요. 네, 수어 뭉치라고 해서 각 지역마다 수어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분명히 서울에서는 이렇게 쓰는데 네. 저기 갔더니 이렇게 쓰고 여기 갔더니 이렇게 쓰더라. 그래서 그래서 서로 물론 문맥상 의미는 맞춰지지만 좀 다를 때가 많아요. 그러면은 반대로 신조어들은 어떻게 해요? 신조어는 이제 의미를 전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제가 처음에 여러분 다 아시죠? TMI 아시죠? TMI. 네. TMI. Too much 네. information 막 이런 거 네네. 있잖아요. 처음에 TMI가 뭔지 몰랐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한참 고민 TMI 무슨 경제 용어인가? 진짜 굉장히 막 난감해가지고 네. 찾아봤더니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찾아보면서 그거에 따른 이제 의미를 제가 보고 그 단어가 나오면 의미 전달을 하려고 치중을 많이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신조어들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급적이면 안 뒤처지려고 통역을 하다 보면 맞춰야 되니까 노력하죠.
수어 학원이 따로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수어 수어 학원이 학원은 없어요? 네,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독학을 해야 하나요? 학원은 없고 보통 이제 각 센터 또는 음. 서울은 서울협회, 서울농아인협회에서 이제 같이 운영하고 있는 서울 수어 전문교육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수어를 좀 배울 수 있고 네. 또 이제 각 센터들에서 네. 수어 통역사 자격반이라고 이렇게 운영을 하면 필기 공부를 좀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실기 공부할 수 있고 또 다른 지방에서도 마찬가지로 네. 여러 수어 통역사가 되기 위한 각들 뭐 반들이 있어요. 아, 그게 개설이 되면 거기서 이제 개인적으로 들어가서 수업을 하게 되는 거죠. 학원은 센터. 따로 없어요. 아, 네네네. 학원은 따로 없다고 예. 하네요. 이 수어 통역사의 그런 연봉 평균이 혹시 어떻게 될까요? 아, 네. 너무 네. 정당한가요? 네, 아니에요. 평균적인 대학? 평균적이라고 잡긴 사실 좀 어려운 게 이게 굉장히 금액이 너무 높으신 분들이 있고 네. 이게 신입이 있는 분들이 있어서 중간을 잡기가 좀 어렵고요. 또 이걸 궁금하시면 그 사회복지 기관의 급여 아, 네. 그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아, 네네. 네, 그거를 이제 준하니까 네, 아. 그거를 찾아보시면 급여가 바로 사회복지. 나올 거예요. 네, 사회복지 기관에 이제 급여에 이제 나와 있으니까 그걸 하면 될 것 같아요. 소속이 되면은 이제 소속에 대한 네, 맞아요. 급여를 받고 네. 프리랜서는 프리랜서 이제 말 그대로 프리랜서 자기가 예, 하는 대로. 하는 만큼 실적에 따라서 이제 벌어요. 수어 통역사를 위한 공부 난이도가 어떤가요? 네, 좀 높다고 볼 수 있어요. 네, 다양한 분야를 좀 알아야 되고 네. 그런 우리 뭐랄까 사회복지 네. 법도 알아야 되고 장애인 복지법도 알아야 되고 또 법령과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국어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수어 통역에 대한 통역 방법 그리고 농아인의 이해, 농문화에 관련된 뭐 정보, 지식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알아야 돼서 네. 단순히 하나만을 파기 위한 게 아니라 다양한 분야를 두루 많이 좀 알아야 돼서 어렵다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러게요. 근데 만약에 제가 정말 이 길을 꿈꾼다 한다면 즐겁게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이게 다 필기에 들어가는 건가요? 네, 이게 다 필기에 들어가요. 오히려 실기가 더 내가 뭐 이런 실기만 자신이 있으면 네. 필기만 좀 넘어가면 오히려 실기에서는 더 잘할 수 있으실 거예요. 네. 또 혹시 수어 통역사에게 필요한 그런 역량이나 능력이 있다면 뭐가 또 있을까요? 뭐랄까 조금씩이지만 다양한 지식들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제가 어느 통역을 갈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제가 병원에 갈 수도 있고 법원에 갈 수도 있고 주민센터로 갈 수도 있고 핸드폰 개통하러 갈 수도 있고 또 갑자기 인터넷이 불량이라 인터넷 수리를 할 수도 있고 주문을 해야 되는데 주문이 잘 안 돼서 할 수도 있고 또 만약에 뭐 주문을 해야 되는데 주문이 잘못돼서 오류 상황을 접할 수도 있고 회사에 들어가서 직업과 관련된 뭐 면담 통역을 할 수 있는 거고 뭐 면접 통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분야에서 모든 분야에서 통역이 다 필요해요. 그래서 조금씩 전부 다 지식들이 알고 있어야 네. 좀 많이 통역이 되죠. 좀 넓은 지식들이 네. 필요한 얇고 넓은 지식. 네. 그 수어 통역사에서도 좀 존경하시는 인물이 있으신지. 네. 있죠. 아. 네. 제가 우리 지금 뉴스에서 통역을 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모상 근자라고 해서 모상근 네. 교수님이 계세요. 교수님께서. 네,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그분 이제 수어 통역사인데요. 그분이 제가 대학교 때 수업을 처음 이제 저한테 이제 가르쳐 주셨던 분이시기도 하고 네. 제가 그분을 보면서 수어는 저렇게 해야겠구나 라고 좀 이렇게 잡았던 분이 왜요? 있어요. 어떻게 하시길래? 깔끔해요. 깔끔하다. 네, 깔끔해요. 이렇게 노인들이 보기에도 시원시원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을 얼버무리는 게 아니라 네. 말을 깔끔하고 딱 부러지게 하는 것처럼 수어도 뭉뚱그려서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거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신기하다. 네. 나비가 그 나비잖아요. 네. 나비 외울 거예요. 나비. 네. 나비는 이렇게 써요. 정말 나비 나비죠. 모양대로. 네네 나비. 네. 나비. 나비 TV. 네. 어떻게요? 이게 T예요. 영어로. T. T V. B. 네 V예요. 나비 나비 T TV. B. 네. 나비 TV. 네. 네. 좀 이거 써도 될 것 같아요. 네, 써주세요. 네, 많이 써주세요.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 언제부터 수어를 알게 되었나요? 라는 질문도 아까 그 우리 조선 시대부터 수어는 사용하고 있었고요. 네. 네, 뭐 짧게는 조선 시대부터고 뭐 우리 조선 농아인 협회, 뭐 조선 농아회 뭐 세워지면서 네. 그때부터 이제 우리 농아회라는 모임이 생기면서 그때부터 수어라는 게 정확하게 농들이 사용하는 이제 말이다, 언어다라는 거를 표명하게 되었죠. 이 일을 하면서 이제 만족도가 높다고 하셨는데 네네. 반대로 하면서 좀 힘들거나 좀 어려웠던 점, 슬럼프가 있나요? 네. 그러니까 제 자신이 수어 통역을 하면서 이 수어가 과연 농인들이 정말로 이해가 잘 되는 건가, 전달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라는 이제 혼자만의 이제 성찰을 하게 되면서 이제 계속 점점 듣고 나서 이게 고민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어가 나와야 되는데 탁 하고 걸려요. 이게 이해가 되는 건가? 아니야, 딴 수어를 해봐야 되나? 이 순간이 1초 이내에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제 자신이 점점 수어가 좀 뻣뻣해지는 때가 있었어요. 그게 좀 힘들었고, 근데 물론 이제 그런 거를 통해야 발전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게 수어통역사가요, 수어통역 센터에 들어가면 그 순수하게 그냥 통역만 하는 게 아니고 구와 연계가 돼 있고 시가 연계가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원하는 서류들이 있어요. 이제 국가에서도 원하는 이제 자료들이 있을 거고, 구에서 같으면 구의원이든 시의원이든 원하는 자료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자료가 요청이 들어오면 또 그거를 기한 내에 또 올려야 되고, 또 통역에 대한 뿐만이 아니고 그런 이제 농아인들에 대한 사회복지와 관련된 서류적인 업무도 또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막 쌓이다 보면 가끔씩 야근할 때도 있고, 야근하는 건 괜찮은데 그러게요. 이게 이걸 해야 되는데 통역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를 우선순위에 들지 몰라서 그게 좀 많이 좀 고심이 될 때가 있어요. 수어 통역사 하시면서 정말 하길 잘했다고 느꼈던 경험 좀 얘기해 주세요. 내가 이 일을 하길 잘했다. 네, 있어요. 진짜 내가 수어 통역사 하길 참 잘했다. 왜냐면 제가 이제 농아인 분께서 응급실에 실려가신 일이 있었어요. 응급실에 실려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제 번호를 이제 어머님한테 주셔서 어머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정말 이제 응급실에 오셨다, 급하다고. 그래서 부랴부랴 달려갔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농아인은 듣지를 못하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자꾸 말을 해요. 어디가 아프세요? 뭐가 괜찮으세요? 뭐 하세요? 그러는데 농인은 안 들리니까 혼자서 수화는 뭐 하고 있는데 이분도 사경을 헤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저기 있을 때는 굉장히 좀 심각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계속 이제 억지로 눈을 띄어가지고 볼 이렇게 치면서 의식 깨워서 수화해주고 하다 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은 이제 응급실이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다른 응급 환자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왔다 갔다 하니까 이분에 대해서 제대로 소통이 안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머리도 사진 찍고 어떻게 다 찍어봤어요. 머리도 찍어보고 뭐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다 했는데 증상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파하고 막 진짜 사경을 헤매고 있고, 그 상황에서 제가 이제 예전에 제 아버지랑 이제 누나를 제가 이제 병간호를 좀 오래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느꼈던 게 혈변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에서 내 출혈이 있을 경우, 그러니까 장내 출혈이 있을 경우 변을 봤을 땐 빨간색이 아니라 흑변이 나와요. 그러니까 검정색의 가진 변이 나오거든요. 피가 굳으면서 검정색으로 변해서 변이 나오는데, 흑변을 보고 났을 경우, 물론 철분제를 먹었을 때도 흑변은 나와요. 하지만 그 이외에 몸이 아플 때 며칠 전에부터 흑변이 나오는 건 장내 출혈이 있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농인분한테 깨워가지고 혹시 변 봤냐, 색깔이 뭐였냐 했더니 몰라, 뭐 까만색, 갈색이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까만색이야? 그랬더니 까만색이었대요. 까만색 맞아요? 그랬더니 맞대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달려가서 흑변을 보셨다는데 혹시 장내 출혈이 지금 의심이 되니까 한번 엑스레이 한번 해보시죠. 어떻게 쓰냐 했더니 그럼 한번 해보시자고. 검사를 했더니 위에 출혈이 나서 위에 이제 구멍이 나가지고 출혈이 계속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피가 부족하니까 이제 그죠? 의식이 점점 이제 쓰러지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검사를 해서 이분이 수술을 해가지고 이제 치료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게 내가 수화통역사를 해서 이런 보람을 느끼는구나.
네, 이런 거가 있었어요. 이거 보고 막 꿈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 정말 수어 동영상 나도 해보고 싶다. 네. 제 유튜브를 통해서 한 명이라도 생기면 정말 이거는 그렇죠.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맞아요. 그분들이 지금 당장 지금 학생일 텐데 네. 무엇부터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일단 수어를 배워보시면 좋아요. 다른 이론적인 거보다는 이론적인 거는 나중에 했어도 되는데 일단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게 이제 수어 표현하는 거니까 네. 이제 가까운 곳, 뭐 자기 집에서 가까운 센터에 연락을 주셔서 수어 혹시 교실이 있는지 여쭤보고 수어 교육이 있다 하면 가서 미리 학생들부터 배우시는 것도 좋아요. 우리 강동 제가 이제 수어 교육을 하고 있는데 야간에 하고 있는데 이제 예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우리 초등학생들도 좀 와서 배웠었어요. 보면 아이들도 이렇게 배우고 하고 고등학생도 좀 배우고 있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될 건 일단 수어를 먼저 배우시는 게 실제로 좋을 것 같아요. 보면서. 네, 농인들도 많이 만나봐야 되니까. 네. 그러면은 이 직업의 딱 그 장점과 단점. 장점과 단점. 네. 네, 리얼하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네, 진짜 팩폭 한번. 네. 팩폭 한번 네. 해주세요. 팩폭 한번 가야죠. 네. 여러분들이 진로를 정하는 데 있어서 갈피를 잡으셔야 되니까 네. 장점은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고 단점은 사람한테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고 다시 장점은 사람한테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 네, 이거요. 그리고 이제 어렵죠. 네, 사람에게 네, 이게 사실 그런 장점이라고 보면 제가 일단 통역을 하다 보니까 외부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정말 내가 좀 외부에 다니는 걸 좀 좋아하신다 하면 그게 또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무실에서 회계 업무도 또 해요. 우리가 월급을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죠. 회계 업무도 하거든요. 회계에 대한 것도 배울 수도 있고 또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지식들을 제가 접할 수가 있어요. 여기 하면서부터 진짜 저도 몰랐던 지식들을 많이 알게 됐어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일단 단점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어머. 사람한테 이렇게 상처를 받는 게 겁이 나신다. 그럼 오히려 이쪽에 뛰어드시는 게 더 좋아요. 사람한테 무서움이 있으면 사람을 만나면서 푸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좀 이렇게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그런 부분에 좀 더 도전하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단점이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사무실에서만 좀 앉아 있는 것에서 일을 하는 걸 좋아하신다 하면 뭐 사무실에서 통역 잠깐 나갔다 와서 사무실에서 할 일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일을 또 처리하시면 되니까 해주세요. 직업으로서 이 수업 통역사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선생님께서 바라보시는 전망은? 네. 일단은 그 농아인분은 어쨌든 계속 청각장애인분들 서울 사는 농아인분들은 계속 계실 거기 때문에 이 소통에 대한 지원, 소통을 맡아야 될 역할, 그 역할을 가진 수화통역사는 어쨌든 있어야 되고 국가에서 또 지원을 하고 있고 예산 부분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도전하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도전해보세요. 이 중에 한 분이라도 하시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행복거든요. 네, 수화통역사가 되시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 수업 만날고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언제든 도움 드리겠습니다. 스승님이 되어주세요. 그럼요. 선생님에게 이 진로란 무엇일까요? 자, 진로란? 진로란? 그러니까 직업을 선택하고 진로를 선택하는 건 좀 별개의 문제 같아요. 진로라는 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세우는 거라고 봐요. 내가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어떤 길을 갈 것인가, 그거에 대한 방향성을 갖는 게 진로고, 그 진로에 가다 보면 나에게 맞는 업무가 생길 거고, 그 업무가 바로 직업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내가 물론 나랑 안 맞는 직업 같아 이러는 건 바로 진로, 내 인생의 방향성이 맞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로라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생각하는 진로는
내가 걸어가야 할 길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속도보단 방향이다.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많은 직업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학생들에 대해서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이 나비 라이브가 있다라는 게 와 진짜 이거는 대박 사건입니다. 네. 나비 라이브는 어떻게 하죠? 나비 라이브. 나비 라이브. 이거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자, 지금까지 초성 멘토님과 저 수칼렛이었습니다. 안녕. 선생님 따라하기. Please don't talk about me when I'm gone. Oh, honey,